뉴스 브리핑이요. 참 요즘 안보 문제 때문에 워낙 위중해서 집중을 하지만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황장수 저 사람은 좀 맨날 사회의 어둡고 불쾌한 부분만을 이렇게 부각시킨다. 이래 볼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덮고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가 삐까뻔쩍해지는 겁니까? 일반 방송들이나 언론들은 우리 사회의 한 정권의 입장에 서서 가진 자의 입장에 서서 너무나 많은 왜곡된 선동을 해댑니다. 적어도 뉴스 브리핑 같은 매체가 이념을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이나 어려운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강봉호 씨가요.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노숙자 시설에도 살고 그리고 하루하루 평생을 노동으로 해온 훌륭하신 분인데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제 이 방송에 나와서 하니까 누가 보고요. 강봉호 씨를 좀 자기 관계 기관에 취직을 시키고 싶다라는 제안까지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저는 끄리낌 없이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고독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고독사는 죽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거의 시신이 100골이 될 때쯤에야 이웃에 의해서 발견되면서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자 선진국에 이른 일본의 어두운 어떤 측면들이 폭로되었다면서 일본 사회가 이 노년층의 고독사를 기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일본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렇게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일본에서는 이 지자체별로 담당 복지 공무원을 둬서 항상 순방을 하게 한다든지 이웃끼리도 좀 젊은 사람들이 수시로 전화하게 한다든지 택배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고 한다든지 먼 인척들이라도 전화를 가끔씩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겼고 일본의 또 개호시설이라고 부르는 노인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7, 80대 노인이 고독사 하는 게 아니라 50대의 남성이 고독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오늘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술병하고 이력서가 마지막 벗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50대에 고립된 남성이 이 건강이 최고 위험군이라는 거예요. 제 나이 또래예요. 남들이 진짜 노인들이 보면 한 25년, 30년은 더 살 건데 청년이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영업을 한다다가 잘 안 된 뒤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당하고 가족들도 다 떠나면서 혼자 남아서 쪽방에 살다가 숨져가는 사람이나 아예 젊었을 때부터 결혼을 하지 못해서 혼자 살아오다가 이렇게 숨져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에는 갈등이 생기면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주변에 숱하게 봤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간에도 돈이 한쪽이 없거나 서로 다 가난해지면 인간관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또 사회관계가 돈이 없으면 완전 고립이 됩니다. 저도 과거 한때 사업적으로 정치적으로 동시에 망한 이후에 주변에서 몇 달간 거의 연락이 오지 않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는 한 끼 몇 끼씩을 먹고 다니다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참 사람이 세상에 인심이 이런 거다라는 것과 사람이 점점 사회적 자신이 없어져 가는 모습을 제 스스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50대가 혼자 사는 남자들, 특히 여성들은 50대라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50대에 혼자 사는 남자들이 정말 문제고, 일본에서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본에서는 가장 많은 고독사가 65세 이상 노인층인데
한국에는 중장년의 고독사, 즉 40에서 50대 고독사가 심각하다는 거고, 평균 51살에 은퇴하는데 그들이 은퇴 이후에 20년은 돈을 벌이러 방황을 하다가 인생이 쓸쓸하게 혼자 죽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이요. 지금 20, 30대, 뭐 20대야 그렇다 치고 30대, 40대 남성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TV에 예능 우리 새끼인가 뭐 있죠. 미운 우리 새끼인가. 그런데 나오는 혼자 사는 남자들은요, 돈 잘 벌고 클럽 다니고 인생을 향유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혼하고 혼자 살거나 일부러 결혼을 안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마디로 이 골드 돌싱이나 골드 싱글을 다루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나와서 자기 아들 걱정하는 척 하는 할머니들은요, 다 배가 부르는 분들이고요. 정말로 이 걱정을 해야 될 사람들은 걱정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40대가 결혼을 깊이 한다라는 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널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혼자 살기도 고달픈데 둘이서 어떻게 사나? 자식까지 생기면 감당을 하지 못한다. 직장이 제대로 없고 소득이 낮고 알바로 살아가고 계속 취업을 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가니까 이제 결혼이 불가능해지고 연애도 불가능해지죠. 이런 남성들이요, 또 여성들이 숱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은 제 나이 또래라서 그래도 당시에 취업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말년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로 가정이 파괴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젊었을 때부터 취업이 안 되고 제대로 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50대에 도달하게 되면 거의 남성들, 여성들 중에 한 3분의 1은 결혼을 못한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닥칠 거다. 일본에서도 한마디로 혼자서 중장년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40, 50대 고독사는 오직 한국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고독사 실태를 연구한 한 연구원은 일본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40, 50대를 중심으로 고독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고독사의 원조 종주국인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좀 남아있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런데 퇴직이 연령이 낮고 평균 51세, 복지제도가 제대로 없는 한국에서 조기 퇴직과 동시에 고독사 위험군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우리 사회의 이면입니다. 은퇴한 한국 남성들은 경제력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자기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해 사회적으로 쉽게 고립된다는 거죠. 자, 이러니까 회사 다닐 때 이런 보도의 댓글에 보면 회사 다닐 때 회사에 충성하지 말고 사회관계를 늘려놓자. 친구도 만나고 만날 관계들 모임을 많이 만들어 놓자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죄를 좀 부리고 싶어요. 왜? 그것도 돈이 있으면요, 절대로 고독사 안 합니다. 건강진단 받으면서 해외여행하고 돈 좀 있으면 주변에 또 그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많이 따릅니다. 문제는 돈이 없으면 동창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계모임에 나가겠습니까? 지인들 모임에 나가겠습니까?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 남성의 이 퇴직 연령을 2016년 기준으로 51.6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벌써 퇴직하고도 남을 나이죠.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다 퇴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회 활동한다고 직장을 안 가질 때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자랑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다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51.6살에 직장을 그만둔 친구들이 50대의 높은 고독사로 연결될 확률이 매우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2013년에 발생한 고독사 확실 사례 162건 가운데 50대가 58%로 연령대별로 했을 때 35.8%로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40대가 34명 21%. 그러니까 40, 50대가 합치면 56.8%가 됩니다. 60대가 32명으로 20%. 그러니까 5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0대, 60대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고독사로 의심되는 사례는 죽고 난 뒤에 이게 고독사인가 아닌가 확실한 게 이것밖에 안 되고요. 162건. 실제로 의심되는 사례를 2181건을 대해도 50대는 524명으로 70대보다도 6%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독사의 162건 중에 85%가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를 나이 들어서 혼자 사회에 던져 놓으면 여자는 남자보다 이를 악물고 잘 사는 방법들이 있는데 남자는 절망에 빠져서 그럼 우리 사회가 남자에게 강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대 남성이 혼자 된 사람이 죽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장례를 도운 288건 가운데 50대 남성이 84건이랍니다. 자, 일본의 이 고독사의 원조국인 이 일본과도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일본은 은퇴한 65살 이상의 노인 중에 고독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일본의 이 고독사, 일본의 고립사라고도 하는데 90년에 207건에서 99년에 2008년에 613건으로 10년간 3배가 늘었는데 65세 이상의 고립사가 94건에서 426건으로 4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50대 남성들의 고독사는 지금 매우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불안한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남성들은 이 구조단체나 복지단체에서 접근이 쉬운데 50대의 남성들은 도움을 주려고 하면 자존심이 세서 연락도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아주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고독사한 사람의 방에 가면요. 우울증 처방전 술병이 자주 있다고 하고 또 이 청소를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이력서들이 잘 발견된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거제도에 이 일을 하러 몇 번 내려갔는데 조선업계 불황 탓에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0대가 이제 노인 빈곤의 관문,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우면서 세계 최악인데요. 50대부터 이제 불행해지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노인 빈곤이 65세 이상의 이야기였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은퇴한 뒤 빈곤에 노출되면서 알코올 의존,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고 검진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50대 남성이 돈이 없으면 아마 50대 남성이 돈을 벌지 못하면요. 이제는 옛날처럼 참고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떠나버리죠. 사업에 실패했다 하면 마누라도 떠나고 자식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혼자 남아가지고 라면 먹고 이러면서 일자리 찾아다니다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병이 몸에 있음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혼자서 고독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살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부분인데요.
50대의 경우에는 이 비자발적 고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키코모리처럼 젊은 층들이 방에 틀어박혀 안 노는 것처럼 그런 자발적인 부분이 아닌데, 이 50대라 하면 사회의 복지 수혜 계층도 아니라서 무슨 동사무소고 정부고 누구도 신경을 안 씁니다. 나이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에 찾아가서 반찬도 가져다 주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이니 뭐 노인연금이니 뭐 이렇게 가지만은, 그래서 이런 50대 남성에 대해서 관이나 지원단체에서 방문을 하면 낙인 찍기가 되죠.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 그래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이제 죽을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요, 오늘 한 동아일보에 보면 비참하게 임종을 맞는 나라, 죽음은 준비할 때 존엄하다라면서 정연채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죽음학 강의를 11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태어났을 때는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미역국도 먹고 생일마다 챙겨주고 또 더 나아가서 어릴 때 참 정성을 다해서 키웠으니까 죽지 않고 이만큼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는 돌보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한마디로 동물보다도 못하게 혼자서 죽어간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인데요. 이게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률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기업의 대졸자가 수요가 30만 명인데 많이 줄어도 한 해에 50만 명씩 대학을 졸업해요. 그러니까 20만 명은 취업을 재수, 삼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만 명 중에도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닌 게 많아서 솔직히 말하면 한 60%, 70%는 재수, 삼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대졸자가 30만 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맞아 떨어져 가서 인구가 줄어드니 다 취직이 되지 않겠냐 해도 그 전에 지금 청청이 쌓여 있는 수백만의 실업자들로 인해서 청년 실업은 2030년에나 가야 인구가 줄어서 절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고령화 현상이 일자리 문제를 더 악화시킬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지금 50대 고독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2030년에 가게 되면 지금부터 12년 뒤지 않습니까? 지금 28살 먹은 사람이 12년 뒤에는 40살이 되고 38살 먹은 사람은 50살이 되는 겁니다. 이때 되면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의 상당수가 그때까지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한마디로 비정규직이나 알바로 연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해서 살아갈 수 있다. 즉 결혼해서 그리고 또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솔직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정권이요, 북한하고 무슨 관계니, 현송월이니, 무슨 김여정이니, 김영철이 불러다가 몇 천만 원짜리 방에 재이기 전에 지금 이 50대의 고독사에 대해서도 말을 좀 해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옥으로 한 발짝 디디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문 정권은 대답 좀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때, 이명박 때는 왜 말하느냐. 제가 그때도 이런 문제 이야기를 했어요. 잡았으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럼 당신들은 사람이 먼저다라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안 했습니다. 내 돈이 먼저라는 사람도 있고 내 자존심이 먼저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이 사람이 먼저다 했으니 그래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50대 혼자 죽는 남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는 문정권요, 50대 고독사 사회 현상이 되고 있는데 답 좀 해보기 바랍니다.